가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삼청동 골목 깊숙한 곳. 100년이 넘은 한옥 한 채가 조용히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최수아 씨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35살의 도예가인 그녀는 제주도 작업실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입니다. 편하게 가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슬픔을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88살의 할머니는 평생을 그 한옥에서 사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아는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그리고 사촌들까지. 수아 왔구나. 아버지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최진수 씨는 62살,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한의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도 오래 편찮으셨으니까 이제 편히 쉬실 거야.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한복을 지어 팔며 평생을 살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왔다고 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 우리 엄마 아플 때 한복 만들어 주시고 돈도 안 받으셨거든. 동네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친척들 사이에서 한 가지 화제가 오갔습니다. 그 한옥 어떻게 되는 거야? 상속이겠지 뭐. 근데 명의가 누구야? 할머니의 한옥은 삼청동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대지 200평에 건평 100평이 넘는 큰 집이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50억은 좋게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대.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67살의 최진욱 씨는 평생 회계사로 일했고 치밀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응. 변호사를 통해 남기셨다는데 사흘째 되는 날 공개한대.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 친척들이 모두 한옥에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50년 이상을 이곳에서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한옥은 고즈넉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마당에 감나무가 서 있었고 오래된 장독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니 할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머니가 한복 지으셨지. 수아가 작업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재봉틀과 천 조각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 김태연입니다. 어서 오세요. 거실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의 새아들과 2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 집은 우리 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니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등기부등본요?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고인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소유자란을 보시면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유자란에는 가족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신탁관리 주식회사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신탁회사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할머니가 살던 집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인께서 15년 전에 이 부동산을 신탁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건을 달아두셨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그건 상속인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진짜 주인이라니요? 할머니가 50년을 사신 집인데요. 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초아는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 무슨 비밀을 숨기고 계셨던 걸까요? 변호사님,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큰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이 집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기 전까지는 상속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고인이 남긴 단서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집 어딘가에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이제는 미스터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친척들은 한옥에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로 했습니다. 초아는 할머니가 쓰시던 방에 누웠습니다. 할머니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비밀을 숨기고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 친척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밤새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일단 정리해보자. 큰아버지가 화이트보드를 꺼냈습니다. 회계사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이 집의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다. 둘째, 할머니가 15년 전에 신탁했다. 셋째, 진짜 주인을 찾아야 한다. 그럼 우리는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둘째 고모가 물었습니다. 60살의 최영숙 씨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초아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입니다. 작은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65살의 최진호 씨는 은퇴한 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속으신 건 아닐까? 15년 전이면 73살이셨는데 그때 누가 꼬드겨서.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반박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똑똑하셨다고. 그럼 왜 신탁회사에 맡긴 거야? 우리한테 직접 주시면 되잖아. 큰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가 진정시켰습니다. 고인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유언장에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고인께서 이 집 어딘가에 단서를 남겨두셨을 겁니다. 친척들은 의아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집 안을 뒤져보자. 할머니가 뭔가 남기셨을 거야. 점심을 먹고 친척들은 집을 나눠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채, 사랑채, 광, 작업실, 모든 곳을 살펴봤습니다. 초아는 할머니의 작업실을 맡았습니다. 오래된 재봉틀 옆에는 천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실패와 바늘, 그리고 낡은 공책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기장인가? 공책을 펼쳐보니 한복 주문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고객 이름, 치수, 색상, 가격,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아는 감탄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한편 큰아버지는 사랑채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책들인가? 초아의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교사였고 책을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사이에 뭔가 끼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작은아버지는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다 언제 정리하지? 먼지를 뒤집었으며 뒤지고 있는데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나무로 만든 상자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 뭔가 있어요. 작은아버지의 외침에 모두가 방으로 모였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네. 열어보자. 큰아버지가 공구를 가져와서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백 사진 몇 장도 함께였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을 보니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2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할아버지인가? 아니야. 할아버지는 이렇게 안 생기셨어.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입양 관련 문서였습니다. 입양? 1970년 5월 15일자 입양 서류였습니다. 입양인은 박민준. 나이는 5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입양하셨다는 거야? 누구를 입양한 거지?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세 아들과 2딸,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아가 또 있었다는 것일까요? 잠깐, 이 이름. 큰아버지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박민준.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 어디서 들었어.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 어릴 때 같이 살았던. 뭐라고? 나도 기억이 희미한데. 어릴 때 형 같은 아이가 집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다니? 할머니가 친척 집에 보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도 어려서 정확히 모르겠어. 친척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숨겨진 자녀가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럼 이 박민준이라는 사람이 진짜 상속인이라는 거야? 모르겠어. 일단 변호사님께 보여드리자.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 상자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아, 이걸 찾으셨군요.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고인께서 말씀하신 단서입니다. 이 박민준이라는 분이.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인의 첫째 아들입니다.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첫째 아들이라니요? 큰아버지가 첫째인데요. 초아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박민준 씨가 장남입니다. 입양 서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 집은 그 사람 거라는 겁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그분을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50년도 더 전에 헤어진 사람을. 고인께서 단서를 더 남겨두셨을 겁니다. 계속 찾아보십시오. 그날 밤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 박민준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집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50억이 넘는 집을 낯선 사람한테 준다고? 할머니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야? 서로 원망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아는 혼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친척들이 다투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사랑채로 갔습니다. 어제 큰아버지가 뒤졌던 서재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문학책, 역사책, 철학책.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읽으셨구나 싶었습니다. 한 권 한 권 꺼내서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혹시 사이에 뭔가 끼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오래된 시집을 꺼냈을 때 안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봉투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야. 편지는 2010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15년 전입니다. 내가 떠난 지 벌써 40년이 되었구나. 할머니는 매일 너를 생각한단다. 내가 잘 자라고 있을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초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의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보낸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란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였어. 그때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내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수 없었단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이 집은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곳이잖니. 내 방도 그대로 있단다. 할머니가 매일 청소하면서 기다렸어. 초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식들도 이해시켜야 하니까 할머니가 방법을 생각했단다. 신탁회사에 맡겨서 너를 찾은 후에 모두 함께 이야기하려고. 편지 마지막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낸 주소야. 할머니는 답장을 보냈지만 돌아왔더구나. 이사를 간 모양이야. 민준아, 제발 할머니를 찾아와다오. 초아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친척들을 깨웠습니다. 이거 봐요. 할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모두가 모여 편지를 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그 박민준을 이렇게 그리워하셨구나.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린 뭐야? 할머니는 우리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신 거야? 큰아버지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으면 왜 이 집을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하셨어? 우리는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형님, 친척들이 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초아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뜻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초아야, 넌 몰라. 어른들 사정을. 알아요. 돈이 중요한 거 다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중요한 걸 남기려고 하신 것 같아요. 초아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일단 이 박민준이라는 사람을 찾아봅시다. 그분을 만나봐야 할머니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 주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친척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 찾으면 우리는 다 끝이야. 50억이 날아가는 거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아는 한옥에 혼자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흔적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고 할머니가 돌보시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는 2층 작은 방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열쇠를 찾아서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린아이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침대, 장난감들 모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간직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게 박민준 씨 방이구나. 책상 위에는 공책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어린아이의 글씨였습니다. 1975년 3월 5일. 오늘 할머니가 맛있는 떡을 해주셨다. 정말 맛있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10살쯤 되는 아이가 쓴 일기였습니다. 1975년 7월 10일. 오늘 할머니가 우시는 걸 봤다. 왜 우시는지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초아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6년 5월 20일. 오늘 이모가 나를 데리러 왔다. 할머니가 울면서 배웅해 주셨다.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사랑해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일기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준 씨의 행적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초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교통사고였습니다. 2015년에 초아는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찾던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있습니다. 유가족이요? 네. 박민준 씨의 아들이 있습니다. 박지훈 씨라고 현재 35살입니다. 어디 계세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초아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지훈 씨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최수아라고 합니다. 박민준 씨의 아드님이시죠? 네. 제 아버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초아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유산 문제로 박민준 씨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양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에 대해서도 아세요? 조금은요. 아버지가 가끔 이야기하셨어요. 어릴 때 살던 한옥집 이야기를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이틀 후 수아는 인천에서 박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최수아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지훈은 아버지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왜 보내셨는지는 이해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계속 찾으셨어요. 편지도 보내셨고요. 편지요? 저희는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요. 이사를 가셔서 그런가 봐요. 박지훈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할머니랑 함께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에는 5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귀여우시네요. 아버지가 이 사진을 정말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초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왜 할머니를 떠나셨는지 아세요? 네, 들었어요. 할머니 형편이 어려워서 친척집으로 보내셨대요.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요. 그 후에는요, 친척집에서 자랐대요. 그런데 그 친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아버지도 함께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연락이 끊겼대요. 미국에서 살으셨구나. 네. 거기서 대학도 나오시고 결혼도 하셨어요. 그런데 40대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왜 돌아오셨어요? 할머니를 찾으려고요. 하지만 찾지 못하셨어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삼청동 그 집을 찾아가셨대요. 하지만 할머니 성함을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냥 할머니라고만 불렀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래서 결국 못 찾으시고 평생 후회하시며 사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지훈 씨, 이제 할머니 한옥이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에요. 변호사님 말로는 지훈 씨가 아버지의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대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네, 저는 돈보다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분을 말이에요. 박지훈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 씨, 제가 그 한옥에 가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을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며칠 후 박지훈이 한옥을 방문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는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으로 보여주신 그 집이네요. 감격한 표정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장독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수아가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아버님 방이었어요.
박지훈이 방에 들어섰습니다. 작은 책상, 침대, 장난감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살으셨구나. 책상 위에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버님이 쓰신 일기예요. 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 씨. 이렇게 아버지의 흔적을 볼 수 있어서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지훈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쪽에는 최 씨 집안 친척들이, 다른 한쪽에는 박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당신이 박민준 씨 아들이라는 거죠?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집을 상속받으러 온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곳을 그리워하셨거든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당신이 상속권자잖아요. 둘째 고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상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 집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머니를 평생 모시고 사셨잖아요. 저는 그저... 지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수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말로는 할머니가 당신을 찾으라고 하셨다면서요?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뜻이 단순히 재산 상속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그 말에 모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고인께서 남긴 유언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뭔가요? 고인께서는 박민준 씨의 자녀를 찾으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후에 상속을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화라니요? 네. 고인께서는 진실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지훈 씨, 당신 아버님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훈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고아원에 계셨대요. 3살 때부터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셨고요. 고아원이었다고요? 네. 그런데 5살 때 할머니가 입양하셨대요. 할머니는 고아원에 한복을 기증하러 가셨다가 아버지를 보셨다고 해요. 그랬군요. 아버지가 그때를 기억하신대요.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대요. 우리 집에 갈래? 라고 물어보셨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때의 할머니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하셨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원한다고 느꼈대요. 수아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지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와서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셨대요. 매일 맛있는 밥을 먹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떠나신 겁니까?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할머니 집 형편이 어려워졌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5이나 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대요. 맞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렸지만 기억나요.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한복을 지으시던 모습. 그래서 할머니가 결정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기로요. 친척집이었나요? 네. 할머니의 먼 친척이 미국에 사셨는데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원하셨대요. 할머니는 고민 끝에 아버지를 보내기로 하셨대요. 지훈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6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우셨대요. 아버지도 울었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셨대요. 친척들이 모두 사진을 돌려봤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잘 자라셨어요. 좋은 교육도 받으시고 대학도 가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잊은 적이 없으셨어요. 매일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군요. 네. 40대에 돌아오셨어요. 할머니를 꼭 찾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왜 못 찾으셨을까요? 할머니의 성함을 모르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할머니라고만 불렀으니까요. 주소도 정확히 기억 안 나셨고요. 삼청동은 찾아오셨나요? 네. 여러 번 오셨대요. 그런데 이 집을 못 찾으신 거예요. 골목이 복잡하고 집들이 비슷해 보여서요. 아버지가 탄식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았더라면 찾아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결국 못 찾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가슴 아파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 아버님은 좋은 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둘째 고모가 말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따뜻하고 다정하셨죠. 제게도 늘 사람을 사랑하라, 가족을 소중히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할머니를 닮으셨네요. 그러셨을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셨으니까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 정말 상속을 원하지 않으세요? 네, 정말입니다. 이 집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저는 그저 아버지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훈 씨, 미안합니다. 네, 처음에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머니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이신가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친척들은 한옥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지훈도 함께였습니다. 처음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지훈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건축 가셨어요. 한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일을 하셨죠. 한옥을요? 네. 아버지는 어렸을 때 살던 한옥이 그리워서 한옥 관련 일을 하셨대요. 멋지네요. 제가 가진 아버지 작품 사진들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러 한옥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아버지의 꿈이 이 집을 복원하는 거였어요. 이 집을요? 네. 언젠가 할머니를 찾으면 이 집을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친척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꿈을 이어주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복원하는 겁니다. 박지훈 씨와 함께요. 저랑요? 네. 당신 아버님의 뜻대로 이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지훈이 감격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복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돈 걱정이세요?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을 다 쓸 순 없잖아. 형님,
아버지가 답답해했습니다. 아직도 돈 생각만 하세요? 진수야, 넌 몰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형님, 어머니는 우리에게 더 큰 걸 남기려고 하셨어요. 뭔데? 가족의 의미를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를요. 큰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복원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제게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걸로 이 집을 복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제가 이뤄드리고 싶어요. 이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할머니의 추억을 지키고 싶습니다. 초아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훈 씨, 제가 너무 속이 좁았네요.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그토록 그리워하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초아와 지훈은 할머니의 작업실을 정리했습니다. 이 재봉틀 정말 오래됐네요. 할머니가 이걸로 평생 한복을 만드셨대요. 대단하세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지훈이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초아 씨, 이거 봐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부터 말년까지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박민준의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 한복을 입은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아버지다.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진을 남겨주셨구나. 지훈 씨, 초아 씨, 전 정말 행운아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다니. 사진을 넘기다가 특별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카메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오늘도 너를 기다린단다. 1980년 5월 20일, 바로 박민준이 떠난 지 4년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매년 이날을 기억하셨나 봐요. 다른 사진들을 보니 같은 날짜에 찍은 사진들이 더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20일, 민준아 잘 지내니? 1990년 5월 20일, 민준아 보고 싶구나. 2000년 5월 20일, 민준아 언제 올래? 2010년 5월 20일, 민준아 할머니 곧 갈게. 할머니는 40년 동안 매년 그날을 기억하며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할머니, 초아와 지훈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친척들에게 사진첩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사진 앞에서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그리움을 품고 사셨죠.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우리가 걱정할까봐 그러셨겠죠. 큰아버지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 제가 사과할 게 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당신을 돈만 노리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큰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신 손주니까요. 지훈이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아버님. 둘이 포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가 다시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고인께서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요? 네. 박지훈 씨를 만난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그리고 너희는 민준이의 가족을 만났겠지.
할머니가 이상한 유언을 남긴 이유가 궁금했을 거야. 왜 집을 신탁회사에 맡겼는지, 왜 민준이를 찾으라고 했는지. 할머니는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단다. 첫째, 가족이란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 민준이는 할머니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단다. 할머니가 그 아이를 입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 자기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남의 자식을 라고 했지. 하지만 할머니는 그 아이가 필요했어. 아니, 그 아이에게 할머니가 필요했어.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준 거야. 둘째,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 할머니는 민준이를 떠나보낼 때 정말 힘들었단다. 매일 밤 울었어. 하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보내기로 결정했지.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너희도 알다시피 그때 우리 형편이 어려웠어. 5 자녀를 키우기도 벅찼는데 입양아까지 제대로 돌볼 수 없었지. 그래서 더 나은 환경으로 보낸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단다. 매년 그 아이가 떠난 날을 기억하며 기도했어. 셋째, 용서와 화해의 중요함. 할머니는 죽기 전에 너희가 서로 싸우지 않기를 바랐어. 재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한 거야. 민준이의 이야기를 통해 너희가 깨달았으면 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더 소중하다는 걸. 넷째,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할머니에게도 너희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았어. 민준이를 보낸 아픔, 평생 가슴에 품고 산 그리움. 하지만 할머니는 말하지 않았어. 너희가 걱정할까봐. 사람들은 다 그래.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지. 그러니 서로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이제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야. 이 집은 너희 모두의 것이란다. 민준이의 가족도 너희도 모두 할머니의 소중한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 집을 어떻게 할지는 너희가 결정해. 할머니는 강요하지 않을게. 다만 부탁하건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결정하렴. 할머니가 바라는 건 단 하나야. 너희가 행복한 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민준이도, 진욱이도, 진호도, 진수도, 영숙이도, 명숙이도, 그리고 모든 손주들도. 너희 모두 할머니의 자랑이야. 마지막으로 5월 20일을 기억해다오. 그날은 민준이가 떠난 날이자 할머니가 사랑을 배운 날이란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그날 배웠어. 할머니는 이제 편히 쉬겠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면서 사랑한다. 우리 가족들아. 2024년 8월 15일 너희 할머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이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아버지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우리 형제로 지낼 수 있을까요? 네, 당신은 우리의 조카입니다. 민준이 형님의 아들이니까요. 삼촌, 지훈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둘째 고모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이모라고 불러도 될까? 이모님, 이모야. 그냥 이모, 이모. 감사합니다. 모두가 지훈을 안아줬습니다. 처음 만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수아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하면 어떨까요? 무슨 뜻이야? 이 집을 복원해서
할머니를 기리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옥 문화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는 곳으로요. 좋은 생각이네. 지훈 씨, 아버님이 한옥 건축가셨잖아요. 그 뜻을 이어서 이 집을 아름답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설계해 볼게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돕겠어.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공식적인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상속인 여러분, 고인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합의하셨습니까? 큰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희는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삼청동 한옥은 모든 상속인의 공동 소유로 합니다. 공동 소유라고요? 네. 고인의 5자녀와 박지훈 씨, 총 6명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박지훈 씨도 포함되는군요. 네. 박지훈 씨는 고인의 첫째 아들인 박민준 씨의 상속인이므로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박지훈 씨,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는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설득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요. 큰아버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 한옥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1층은 한옥문화체험관으로 운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둘째, 2층은 고인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만듭니다. 고인의 생애와 한복 작품들을 전시하고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감동적이군요. 셋째, 부속 건물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판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인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그럼 운영은 누가 하십니까? 박지훈 씨가 총괄 책임자를 맡기로 했습니다. 한옥 설계와 운영, 경험이 있으니까요. 지훈 씨, 맡으실 수 있습니까?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뜻을 잇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상속인분들은요?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옥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매주 한 번씩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좋습니다. 둘째 고모가 말했습니다. 저는 퇴직한 교사인데 아이들에게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초아도 일어섰습니다. 저는 도예가인데요. 한옥에서 도자기 체험 클래스를 열려고 해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해서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살려서 한옥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판사가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의 합의안을 승인합니다. 고인께서 바라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적 가치로 따지면 이 한옥은 상당한 금액인데 금전적 분배는 어떻게 하십니까? 큰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한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운영비와 봉사활동에 사용합니다.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 동의하셨습니까? 모든 상속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판장님, 대단합니다. 이런 사례는 처음 봅니다. 판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상속 절차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가족들은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을 모시고 다 함께 차례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한옥에 도착하니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할아버지의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박민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모셔야죠. 그럼 당연하지.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 함께 하늘에서 만났을 것 같았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지낼게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요. 민준이 형님,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형님의 아들 지훈이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네요. 초아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쯤 저 별 중 하나가 할머니일 거야. 그리고 옆에 계신 별이 민준이 할아버지시겠죠. 둘이서 우리 보면서 웃고 계실 거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할머니를 못 만났어? 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인연은 때가 있는 거야. 아빠는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지만 너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게 인연이야. 라고요. 정말 그렇게 됐네요.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할머니의 가족들을 만났으니까요.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6개월 후 한옥 복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훈이 직접 설계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졌다. 초아가 감탄했습니다. 한옥은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으로 변했습니다. 1층은 넓은 마루와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의 한복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한복이 이렇게 많았구나. 벽면에는 할머니의 생애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말년까지,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2층은 작은 갤러리로 꾸며졌습니다. 사랑과 그리움의 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이를 그리며 쓰신 편지들, 일기장,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부속 건물은 찻집으로 꾸며졌습니다. 할머니의 사랑방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개관일만 정하면 되겠네요. 5월 20일로 하면 어떨까요? 초아가 제안했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가 떠나신 날이자 할머니가 사랑을 배우신 날이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5월 20일 한옥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동네 주민들, 친척들,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버지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단순한 한옥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공간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집에서 사셨습니다. 한복을 지으며 가족을 돌보시고 이웃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그 아이와는 오래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평생 그 아이를 그리워하셨습니다. 그 그리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오늘부터 이곳은 여러분 모두의 공간입니다. 와서 쉬고 이야기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테이프 커팅 후 사람들이 한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할머니의 한복이 이렇게 멋있었구나. 이 사진 좀 봐요. 할머니 젊으셨을 때 정말 예쁘셨네요. 2층 갤러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그리워하셨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도 가족을 더 소중히 해야겠어요. 찻집에서는 수아가 차를 대접했습니다. 할머니가 즐겨 드시던 국화차였습니다. 이 차는 할머니가 직접 말리신 국화로 만든 거예요. 정말요? 네. 할머니가 마당에 국화를 키우셨거든요. 매년 가을마다 꽃을 따서 말렸어요. 맛이 정말 좋네요.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무료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요즘 허리가 아파서요. 어디 한번 봅시다. 침 한 대 놓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둘째 고모는 아이들에게 한복 입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름을 매는 거란다. 선생님, 어려워요. 천천히 하면 돼. 할머니도 처음엔 어려워하셨을 거야. 마당에서는 전통놀이 체험이 한창이었습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비석치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좋아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저녁이 되자 지훈이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발표요? 저는 오늘부로 성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지훈에서 최지훈으로요. 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성도 소중하지만 할머니의 성도 이어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았고 오늘부터 저는 최지훈입니다. 큰아버지가 다가와서 지훈을 안았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모든 가족들이 지훈을 포옹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가족들만 한옥에 남았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할머니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수아가 할머니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이 집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가족의 소중함을 배워갈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지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저 덕분에 가족을 만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할머니의 한옥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옥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사랑과 그리움의 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저도 오랜만에 형한테 연락해야겠네요.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방명록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제 가족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가족이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는 한옥에서 도자기 클래스를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행복했습니다. 수아 선생님, 이 찻잔 예쁘게 나왔어요. 와, 정말 잘 만들었네요. 할머니가 쓰시던 찻잔을 본떠서 만든 건데 완벽해요.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입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선생님은 정말 천사예요. 둘째 고모는 매주 수요일마다 어린이 전통 문화 교실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 예절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한복을 만드셨단다. 우와, 대단해요. 너희도 할머니처럼 좋은 사람이 되렴. 큰아버지는 한옥의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달 수익금은 모두 장학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큰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일이니까요. 작은 아버지는 한옥의 역사 해설을 맡았습니다. 교장 선생님답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이 한옥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100년보다 더 오래 기억될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경청했습니다. 지우는 한옥의 총괄 책임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지우나,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큰아버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건강 챙겨라. 네, 알겠습니다. 어느 날, 지훈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80대 노인이었습니다. 혹시 최진수 선생님 계십니까? 아버님을 찾으시나요? 제가 부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김철수? 네. 50년 전에 이 집에서 함께 살았던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형님? 아니요. 저는 민준이 친구였습니다.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죠. 아, 그래요. 기억납니다. 저도 같이 입양되려고 했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됐죠. 민준이만 갔어요. 그랬군요. 민준이가 미국 가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요. 노인이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락을 못했어요. 주소를 잃어버려서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한옥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형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노인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요?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훈입니다. 박민준의 아들입니다. 아이고, 아버지를 닮으셨네요. 노인이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알아요. 고아원에서 다들 민준이를 좋아했어요. 할아버님, 들어오세요. 아버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그날 노인은 민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린 친구들을 돌봐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랬구나. 할머니 댁에 입양됐을 때 민준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나도 가족이 생겼어 라고 자랑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잘 돌봐주셨나 봐요. 그럼요. 민준이가 편지에 늘 할머니 자랑을 했어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할아버님, 자주 오세요. 이곳은 할아버님의 집이기도 해요. 고맙습니다. 그 후로 노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옥을 찾았습니다.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레이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한옥은 이제 서울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배워갈까요? 첫째,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둘째, 사랑은 선택이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셋째,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 넷째, 모든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가 있으니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 다섯째, 용서와 화해가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 최 씨 가족은 처음에 할머니의 유언에 당황했습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된 등기부, 숨겨진 입양아의 존재, 복잡한 상속 문제. 하지만 그들은 할머니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박지우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족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할머니의 진짜 유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집이 아니라 마음, 재산이 아니라 교훈.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돈 때문에, 오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멀어진 가족은 없나요? 오늘 그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처럼 평생 그리워하며 살지 마세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